저희 남편은 어렵게 직장을 잡았었어요. 원래는 대기업 연구원이었는데 수년 전 암에 걸려서 치료 때문에 퇴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잘 쉬게 해주고 잘 먹였어요. 직접 만든 젤에 음식을 먹였고 몇 달씩 산에서 살며 좋은 공기를 마셨더니 많이 좋아졌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사 선생님은 완치 소견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다행이었어요. 꿈만 같았죠? 그날 병원 갔다 와서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는데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자 남편은 꿈을 꾸더라고요. 그동안 아프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중 가장 큰 깨달음이 있어 그래? 보통 아프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더라고 하긴 그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긴 하겠지? 그래, 그래서 어떤 걸 깨달았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그리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깨달았어. 에이, 고작 그런 거야. 일상은 뭐 매일 서는 게 일상인데 나는 평범한 것보다 한 번은 화려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삶은 지치기 마련이야.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남들 안 하는 거 안 나는 그런 삶이 제일 좋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당신, 그런 삶 살아왔잖아. 우리가 사는 삶이 평범한 삶이야. 뭘 그래? 나도 이젠 직장 알아볼까 해. 다른 집들 보면 아빠는 회사 다니고 엄마는 밥 해주고 그러잖아. 나도 직장 다니면서 가장의 역할을 다 해보고 싶어.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죠. 그런데 아직은 몸이 온전치 못한 남편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좀 더 쉬고 더 건강해지면 그때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마음이 조급한가 봐요. 그렇게 사회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동안에는 제가 번 돈으로 살았어요. 그게 제일 미안했나 봐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5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고 경단의 이유가 아무런 아팠다고 하자 모두들 손사래를 쳤대요. 원래 전공했던 분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고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회사가 사람이 급하다고 해도 경력 단절자를 뽑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의지에 비해 취업이 잘 안 돼서 속상했어요. 수십 군데 이력서를 놓으면 몇몇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왔었고 그마저도 탈락되기 일쑤였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성실히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다니던 남편은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아닌 영업직으로 분야를 바꿨더라고요. 회사도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화려했던 남편의 경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처지는 곳이었지만 남편은 어렵게 들어간 곳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이제는 가장 노를 제대로 할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그런 소리 마라. 부부는 공동체지. 내가 당신도 바라고 사는 사람인가? 그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난 정말 그거면 돼. 남편은 한동안 영업에 대해 교육을 받다가 일을 맡게 되었대요. 영업 일을 해보니 성격까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쑥스러워서 먼저 인사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자마자 먼저 인사도 하고 아침에는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도 겁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영업직이라서 사람들의 상대할 일이 많이 생기니 저절로 부침성도 생기고 말도 많아진 것 같아서 뭐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자신이 좀 대범해지고 밝아진 성격에 만족해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부사장이라는 사람과 친해졌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부사장님이 나를 좀 아끼셔. 오늘은 점심도 비싼 곳에 나만 데리고 와주셨어. 그래, 당신만.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야유. 진짜 예쁨 받는 거 같네음. 내가 학벌도 좋고 전에 대기업 다닌 경력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이야기도 잘 통해.
전에는 모기업 대표와의 만찬에 나를 데려갔다니까 나를 오른팔이라고 소개했어. 아이 그래, 회사에 그런 높은 직함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든든하지. 잘해 들어야겠다. 부사장은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남편도 부사장과 잘 지내고 싶고 부사장도 남편을 많이 챙겨주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부사장의 초대로 회사 직원들 몇몇과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부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나갔고요. 저도 내조를 해보고자 싶어서 다음 만남에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저희 생활비로는 엄두도 못 낼 비싼 명품이었어요. 부사장님은 마음에 들었는지 엄청 환히 웃으셨는데 덩달아 남편도 기가 살았는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부사장을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사장이 말로는 우리 남편을 아낀다고는 하지만 조금 막대하는 듯이 툭툭거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더 심했죠? 예를 들어 종업원한테 시켜야 할 것을 우리 남편한테 시키기도 하고요. 얘야, 쓰레기통 비우고 물수건 가져와 올 때 담배 한 갑도 사오고 내가 피는 거 알지? 이해합니다. 부사장님,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자식아처럼 부리던 그 말투가 기억나네요. 그 몸뚱이로 빨리 다녀와려면 지금부터 뛰어야겠다. 다른 직원들도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부리는 것을 보니 부끄러워서 정말 열받았어요. 받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죠.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 왜 그래? 왜 당신한테 그렇게 돼? 해가 나 정말 화나. 그런 거 시킨다고 왜 다 하는 거야? 부사장님 부유하게 자랐잖아. 부모 덕에 특권층 대접받고 자랐대. 동창 중에도 모기가 부사장이라도 있다고. 아무튼 자기도 모자람 없이 커서 싸가지 없는 거 인지하더라고. 말이 좀 툭툭 나오고 행동이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본심은 아니라고 나한테 미리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이 무슨 불사장 종이야? 내 남편 무시하니 기분 더럽더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런 것 좀 거절하면서 지내. 아유. 알았어. 걱정 마. 이게 다 사회생활이야? 내가 알아서 잘해? 회사가 밉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매일같이 회식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주말까지 회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식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는 게 문제예요. 집에만 오면 많지요. 그러더니 언제부터는 주말에는 골프까지 가서 돈을 왕창 잃었다고 하고요. 돈을 벌러 회사를 다니는 건지 돈을 쓸어 다니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 때문에 애들 돌보는 것과 집안일은 오로지 저 책임이 되었고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애들과도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줘야지. 평일에는 회식하고 늦게 오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돈도 다 잃고. 이게 뭐야? 나도 바쁜 걸 어떻게 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부사장님이 오라는데 어쩔 수 없고. 회사 일이잖아.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애들은 아빠 회사 다녀서 얼굴 잘못 보는데. 주말에라도 나들이도 다니고 평일에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어야 하는데 그놈의 술을 자식보다 더 챙겨요.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인데 자기 몸도 못 챙기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돈이에요? 지금 뭐가 우선인 건지도 모르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살 수 있나요? 매일 싸우고 화내서 회사 그만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별말 없더니 점점 갈수록 별 이상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야? 조직은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게다가 내가 영업직이잖아. 영업직 영업에서 술이 빠져서야 쓰겠어? 당신 접대한 거 아니잖아. 그냥 팀원들이랑 회식한 거잖아. 회식이 맞기는 해. 그냥 335 모여서 술 마신 거 아니야? 당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야. 아, 그건 잊지 않았지?
당신이 영업직을 잘 몰라서 그래 김 부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야? 회사 생활을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식 때문에 곤욕을 당하기도 해. 여보, 내가 지금 사회생활 10수년째거든.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데 당신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매일 회식이야? 무슨 회식하는 회사니? 적당히 먹고 오면 말을 안 해. 매일 만취해서 집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당신 목숨보다 그 끄떡없는 회식이 더 중요해. 부서마다 문화가 다른 거야? 아, 그걸 이해해 줘야지. 영업 조기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아, 그래.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 나는 자기 목숨 아끼지 않은 사람하고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혼해. 남편은 제가 몰아붙이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술이 마시고 싶은 건지. 이제는 별 신통치 않은 변명까지 해대고 저를 무시하네요. 별 수 있나요? 이런 사람 못 고치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에 암에 걸린 이유도 제가 보기엔 안 좋은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도 술 매일 마시고 몸에 안 좋은 치킨, 고기 그런 것들 매일 먹고 살았거든요. 몸무게가 피크를 찍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절로 살이 빠지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암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랬던 거였죠. 그런 전력도 있는 사람이 또 술이라니 제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게다가 집에 오다가 필름이 끊겼는지 길바닥에 그냥 누워 잘 때도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남편을 아는 동네 지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원래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집에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 회사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쓰러지네요. 이 사람 술도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소주 10병도 더 마셔요. 본인 주량은 이미 넘었고 그보다 얼마나 더 마셨으면 저렇게 정신을 잃을까요? 완벽한 만취였어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저 사람이 정말 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저렇게 술을 마시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동네니까 망정이지. 어디 다른 곳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핸드폰에 깔아놓은 위치 추적 어플을 남편한테까지 몰래 깔아놨어요. 어플을 깔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 왼수 내가 애쓸 새로 키우지 내가 아주 사서 고생이지 사건이 있던 그날도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저녁 7시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죠. 그날 첫째도 다쳐서 집에 오고 둘째도 열이 펄펄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의 자식은 술을 마시고 연락까지 안 되니 저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벌써부터 만취가 되었는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정신들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크게 다쳐보라 하고 찾지 말아볼까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제 남편이기에 자주러 나갔습니다. 어플을 보니까 가게로 뜨더라고요. 저는 쓰러져 잠자고 있을 남편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조심스레 남편을 찾고 있는데 룸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를래 슬쩍 보니 남편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들 술에 취해서인지 제가 룸문을 살짝 연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안의 상황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있었는지 그때 뵙던 부사장과 직원들이 다들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요. 부사장이 뭐에 화가 났는지 우리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쫄따구야. 너 잘리고 싶지 않으면 빨리 무릎 꿇어. 이 말에 들은 남편은 아무런 저항 없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고요. 부사장은 바로 남편의 얼굴을 가락했어요. 수도 없이요. 법인 카드와 업무 추진비를 적당히 위조했어야지. 아, 그걸 그대로 올리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나 잘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아직 일에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인사고과 최하위로 받고 싶어 접대를 한다고 해야 내가 돈을 땡길 수가 있잖아. 아, 눈치도 더럽게 없네. 너 때문에 법인 카드도 다 막혔잖아. 아이씨,
여기 내가 다 계산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준다는 골프채 왜 안 가져와? 기다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 자식 안무 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자식, 맨날 말만 번지르야. 그리고 어젯밤에 모기업 라이브 커머스 상품 구매했어? 안 했어. 내가 우리 팀을 망하게 하려고 온 거지?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못 샀어? 쟤 너무 술에 취해버려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나 진짜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영업이야? 부사장은 세수대와 같은 곳에 술을 섞어서 마구 따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내밀었죠. 네, 정신 상태가 어떤지 시험해 보겠어. 자, 이거 마셔. 얼른 마셔. 남편에게 세수되어 해놓은 술을 모두 다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그때 순간 떠올랐어요. 남편이 고가의 골프채를 검색하고 있길래 저 그때 눈이 돌아버려서 그날 남편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집에 가져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 올 땐 사람이 아니라 떡이 되어 오고 심지어 그 나머지 돈마저도 골프채를 사다니 저는 그때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런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냈나 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참고 살았는지 답답함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것을 녹화했어요. 모든 술을 마신 남편은 쓰러졌죠. 그렇게 술이 들이키는데 안 쓰러지고 버틸 자가 어디 있겠어요? 테이블에서 떨어져 쓰러진 남편을 짐짝처럼 구석으로 몰아넣고 부사장은 그 다음 사람을 또 가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차례로 무릎을 꿇고 혼나고 쓰러지고 정말 눈뜨고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 부사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는 가겠지만 제대로 된 응징이 아니었죠. 회사 직원들이라 모두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해보니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연을 끊었던 제 아버지께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거래하는 거래처 부사장이 제 남편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괴롭힌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니면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버지, 전화하자 순식간에 달려와서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불행히도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청취하시려는 노력은 느껴졌지만 표정으로는 분노가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기 있어요. 그 놈이 여기 있다고요?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죄송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부탁드립니다.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는 듯이 어깨를 톡톡 치는 아버지는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등장한 아버지의 모습에 부사장은 깜짝 놀란 것 같았고 대표님, 이곳에 어떡해요? 라고 말했어요. 오셨어요. 저는 연락받은 게 없는데요. 내가 당신이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그만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일하라고 당신들과 거래하는 줄 알아? 사실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들어간 회사의 대고객이 저희 아버지 회사라는 거려. 아버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만드는 상품을 거래하는 중견기업의 사장입니다. 좀 민감한 일인데 저와 아버지는 결혼식 이후로 인연을 끊었어요. 이유는 심플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게 좀 도가 지나쳤죠.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셨고요. 제가 첫째였던지라 저에게 기대가 많으셨는데 제가 서울대에 못 가자 그때 처음 실망하셨고요. 그래서 재수시키려고 하셨지만 전 제가 가는 학교에 만족했거든요. 계속 다니고 싶었거든요. 학비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바 3개 하면서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학비 한 번 안 내주셨던 분이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자 이번엔 회계사가 되라고 강요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전 사회에 나가 직장인이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정신 상태가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제 자존심을 엄청 무너뜨리셨죠. 마지막으로는 결혼은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집안의 사람 손잡이를 가지고 오셔서 선을 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결혼을 조건만 보고 하나요? 사랑으로 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악담을 들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남자친구를 데려오라는 말씀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어요. 저희 오랫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이 남자도 조건으로 치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결정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폭언도 퍼부셨죠. 뭐 다들 아시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저런 자식과 결혼을 해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냐. 어디까지, 아빠. 지금이 난폭한 행동,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아빠한테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내 인생 편하게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애비 맘을 그렇게 모르냐? 아빠는 왜 딸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내 부족한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 왜 아빠는 모른 척해요? 나, 아빠가 말하는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내 인생 좋다고요. 나,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아세요? 저를 인정 안 하고 항상 부족한 부분만 들춰서 나무라지는 아버지는 너무 벅찼어요. 게다가 당신 마음에 안 드신다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는 결혼도 혼자 진행했어요. 엄마가 중간중간에 마음 풀라고 여러 조언도 해주셨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서 아버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빠도 아쉬워서 그러지? 예쁜 딸, 더 잘 키워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게 아쉬운 거야? 조금만 더 밀어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야? 똑똑한 머리가 아까운 거지? 아빠도 잘못한 거 엄마도 알아. 아마 아빠 스스로도 본인이 뭘 잘못한 줄 알 거야.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시기는 척 넘어가 주면 안 돼. 아버지 목표에 항상 도달해야 하지만 아버지는 만족하셨잖아. 내가 아빠를 위해 하는 건데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 내가 원하는 직업 가셨어. 나를 나로 인정 안 해주시는 분인데 내가 이해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런 말씀 나 말고 아버지한테나 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아휴, 둘의 감정에 꼬리 깊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다. 그래도 내 아빠, 너 사랑해. 아빠가 그러더라고. 너는 우리 딸인데 이렇게 지내더라고. 본인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고 내가 요청을 하면 무슨 일이든 꼭 들어주겠다고. 아, 그게 무엇이든 말이야. 빈말도 잘하시네. 그거 도와주고 또 어떤 말로 나를 아프게 하시려고요? 그런 일 전혀 없을 테니까 그냥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하세요. 하긴 이미 아버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닐 테니 말이에요.
아버지가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도와주실 거라고 했던 말을 그때는 콧방귀 끼며 아버지가 빈말도 잘 하신다며 필요 없을 거라고 큰 소리쳤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지금인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때마침 아버지 회사와 남편의 회사가 이런 긴밀한 관계라서 이번 사달을 해결하기에 딱이었죠. 이런 관계가 정말 우연일까요? 하늘이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한 기회일까요? 나중에 남편에게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알고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룸 안에서의 부사장과의 만행을 보게 된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이끄지는 못할 망정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급 횡령하고. 아, 이게 말이 되는가? 내 돈은 어디에 안 챙겼나? 계약할 때 나를 속인 건 없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지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윤리의식도 없고 도덕적이지 못한 회사는 거래 못하네. 아니, 대표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 한잔하시죠. 저희도 지금 회식 중이었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니 여기 앉아서 한잔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자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아, 지금 분위기 봐가 안 되나? 내가 지금 접대받으러 온 줄 알아? 어찌 사람이 왜 이렇게 모질라? 제가 정신이 빠진 줄 알았는데? 영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다음번에 정신 차리게 해주지. 아버지는 부사장의 어이없는 행동에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이,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구워 삶아보려고 이 분위기에 술을 꺼내요? 아버지는 남편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들놈을 어떻게 교육한 건가?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러고 다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당장 이리로 오게. 그때서야 부사장도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슬며시 들어가 남편을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어요. 다시 들어가 엿봤는데 얼마 후 남편 회사 사장도 오셔서 아버지와 한참을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 열분을 토하신 아버지는 곧바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가엾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얘기하셨죠. 혼자 갈 수 있겠냐? 데려다 주랴? 술 마신 사람 무거울 텐데 아이, 혼자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내 차에 태워서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깨워서 걸어가라고 하면 돼요? 아버지, 오늘 감사해요.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던 내 책임도 있다. 집에 가서 푹 쉬거라네. 남편 꿀물 좀 먹이고 술을 많이 마셨나 보네. 내일 전화하마. 네,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지와 헤어지고 남편의 차에 태워 집에 돌아오는 내내 무엇인지 모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엉엉 울면서 운전하는데 세상 모르고 취해서 자고 있는 공 같은 남편이 한없이 미워지면서도 짠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재웠어요. 가장의 무게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이런 일 안 해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듯 왜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 제일 속상할 사람은 남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의 일을 가족은 모르게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후회스러울까요? 자는 남편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며 그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는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요.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런데 왜 받으면서 왜 꾸역꾸역 일을 한 거야, 나? 정말 너무 속상했어.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찢어져. 왜 그랬어? 왜 난 괜찮아?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렇게 쉽게 그만둬?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자리 지켜야지 싶었어. 일을 해야 내가 쓸모 있지?
아, 집에만 있으면 내가 노는 사람밖에 더 돼. 내가 가장인데 언제까지 당신한테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고 말이야. 아니야. 당신 집에만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자꾸 일을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야. 나, 당신이 그런 취급받는 거 너무 싫어. 너무 끔찍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사회에서 자리 잡고 싶었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꼭 잡는 거, 그게 내 장점이야. 난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오늘 회사 가면 한바탕 뒤집어질 거예요.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가만히 두지 마세요. 아버지와도 관련되어 있어 이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족 위해서라도 당신은 절대로 참지 마세요. 절대로. 남편은 제 말에 용기가 생겼는지 큰 각오를 하고 회사에 가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지 미심쩍했지만 아버지도 그 회사로 출근하신다고 하니 두 사람이 어떻게든 잘 풀어보겠죠. 그리고 저도 제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일이 바빠서 남편에게 전화 걸 시간도 없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회사 일은 잘 해결될 거야. 괴롭힌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서 주셔서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참는 게 능서라고요. 생각했나 봐요. 가장이라 묵묵히 참았다고 해요.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니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 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무엇인지요? 남편, 잘 다 녹여줘라. 제이, 힘들 사람이야 알지. 애들은 몇 살이나 되냐? 8살, 10살이요. 둘 다 학교 다녀요. 너 닮았으면 똑똑하게. 머리는 엄마도 없는다더라. 그래, 너도 일할 텐데. 이만 끊자. 그날 밤에 남편과 퇴근하고 돌아와서 맥주 한 잔을 놓고 진득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근하니 회사는 발칵 뒤집혀졌다고 해요. 부사장은 그동안의 직원들을 괴롭힌 것이 알려지고 공금 횡령까지 알려져 해고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사장이 해고된 것에는 저희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었어요. 회사의 제일 큰 고객인 저희 아버지가 사장실로 직접 가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의 사위라는 걸 밝혔고 2번 다시 부사장을 회사에 앉히지 말라고 했대요. 다시 같은 자리에 앉히는 순간 계약 해지한다고 초강수를 드신 겁니다. 아버지 회사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매출을 80%나 담당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윤리에 의식 없는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맞지요. 그리고 사장이 부사장에게 회사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고 했대요. 부사장은 그동안 괴롭힌 것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써서 읽었고요. 특별히 더 괴롭혔던 저희 남편에게는 사무실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보는 곳에서요.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증인들도 많고 제가 찍은 동영상도 있어서 남편도 용기 내어 추가로 상위권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합의금을 받고 용서해주게 되었어요. 일이 이렇게 처리되기까지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남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일단러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계속 회사 다니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스스로 그만둘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계속 잡으셨대요. 사직서를 냈었지만 그만두진 못했다고 해요. 하긴 회사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의 사위인데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야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장인이 있다는 것 티 하나도 안 내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삶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술 마시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줄었고 마셔도 많지가 아니었죠. 정말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러브콜이 왔어요.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개발자와 연구원들이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었다고 같이 일할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은데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고민이 많이 됐나 봐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더 끌리잖아요. 저도 옆에서 거들였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려. 오랜 고심 끝에 수락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옮긴다고 하니 같이 일했던 영업팀 직원들도 함께 가고 싶다고 먼저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팀장님, 혹시 저도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이직할 생각이 있어요? 영업 쪽은 필요하긴 할 텐데 그래도 여기 자리가 더 낫지 않아요. 내가 가는 곳은 스타트업이라 아직 많이 불안정할 거예요. 팀장님이 가신다면 함께 가고 싶어요. 같이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봐 볼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본의 아니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나 봐요. 원한다면 함께 가도 된다고 하니 많은 직원이 함께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핵심 인원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니 휘청했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중소기업이 사람 더 옷 뽑기 어렵잖아요. 인원 충족이 되지 않아 업무는 마비되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도 잘 운용되지 않는 회사와는 거래하기 불안하다며 거래량 비중을 줄이다가 결국에는 다른 업체로 교체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폐업 수준으로 운영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는 유감 없지만 저희 남편 괴롭게 했던 회사라 그런지 솔직히 좀 미웠는데 또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니 안타깝기도 하면서 좀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미우면서도 고마웠던 회사이긴 했어요. 그래도 뭘 어찌할 방법이 없죠? 다들 그 회사가 싫어서 옮긴 건데요. 남편이 인력을 빼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그들을 도운 격이잖아요. 모두들 전보다 더 좋은 대우받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 사장님도 수한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런지 제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저도 남편을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 전 일들에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는 거겠죠? 남편이 들어간 새 회사는 순식간에 잘 되어서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죠.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들 애자심도 대단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회사의 초창기 멤버로 임원이 되었고요. 당연히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서야 넉넉하게 먹고 살만해졌어요. 안정적으로 가정이 잘 돌아가고요. 근심, 걱정이 없어졌죠. 요즘 좋아 보인다. 회사가 그렇게 재밌어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요즘 진짜 살맛 나와. 내가 하는 만큼 실적도 나고 회사도 커지니까 진짜 일이 재밌다는 게 느껴지네. 보는 나도 흐뭇하다. 그래도 무리하거나 부당함을 참으면 안 돼 알았지? 아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임원을 누가 괴롭히겠어. 내일은 내가 잘 처리하면서 살게. 이렇게 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유별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엄마도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결혼하고 친정에 처음으로 가보는 거더라고요. 시댁은 그렇게 많이 가봤는데 친정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는 그래도 많이 뵙지만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존재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 아이들이 왜 볼 수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궁금증과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돼요.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왔어요. 어서 와라.
오는데 자는 안 막혔니? 주말인데 차가 많더구나. 네, 어서 앉자. 엄마는 과외가 차를 내오셨고 저희는 소파에 앉아 이것저것 구경을 했죠. 아이들은 처음으로 본 외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호랑이같이 생기셨거든요. 애들이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외할아버지가 호랑이 닮아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손자들과 보드게임도 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애들과 무척이나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저 키울 때랑은 다르게. 손자들은 너무 귀엽다요. 김서방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요? 오늘은 자네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김서방이라고 불러주신 날이었어요. 그 말에 좀 감격스러웠어요. 이제는 우리를 완벽히 인정해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예, 화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기면 다 좋습니다. 고기 종류는 가리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 오늘 소고기 먹지? 우리 강아지들도 고기 좋아하지? 아니, 저기 잘하는데 내가 알아. 거기 가자. 그날 오래간만에 친정 식구랑 저녁을 먹었어요. 매우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유쾌해지더라고요. 애들은 호랑이 할아버지한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버지도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시더라고요. 당신은 한 존 못 드시고 애들 입에 고기 넣어주느라 바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애들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죠. 일일이 후후 불어 다 시켜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애들도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꼭 김서방도 많이 먹게 힘내서 일 더 열심히 해야지. 어쩌면 전처럼 우리가 또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아버님 먹고 힘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자. 우리 자주 보고 살자. 그렇게 살자. 남편이 아버지와 제가 나눌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부당함은 말해야 끝이 날 수 있고 앙금도 대화로 풀 수 있어요.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참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놓은 일이 있다면 이참에 대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